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시황 데일리입니다. 6월 5일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요.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여기 데일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젠슨왕의 선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전날 데일리 6월 4일 데일리에서 6월 4일 데일리 제목이 볼까요? 동해 가스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요. 결국은 2026년이 되어야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고 될지 안 될지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 동해가 심해라서 저게 뽑는데 경제성이 있느냐? 러시아 같은 데 가면요. 육상유전이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육상유전이 왜 개발이 안 되냐면요. 거기까지 하는 철도 만드는데 돈이 훨 많이 들어서 기름 뽑는 것보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지도 2026년이 되어 판단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입증되어도 개발 시작 2035년, 2035년이면 도대체 우리가 몇 살입니까? 결국 뭐냐, 이렇게 먼 미래 경제성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데 이걸 두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기대하는데 이거는 정말 넌센스죠. 이건 주식시장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시적상은 제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망과 긴 입꼬리가 생겼어요. 한국가스공사 대표적이죠. 동해가스 개발하면 한국가스공사가 할 건데, 자, 보시면 아침에 개장 초반에 49,350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39,4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충 잡으면 한 만원, 대충 잡으면 한 만원 정도, 하루 한나절, 그냥 한나절 만에 한 만원 정도, 한 20%가 날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재료가 일시적 재료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매매를 했다. 그 이유는 이건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는 거 요것만 먹으면 되지 뭐. 난 요것만 먹으면 되지 뭐. 이게 폭탄인데 설마 내 손 위에 터지겠어? 내 손 위에만 안 터지면 되지 뭐. 요런 마음으로 매매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매매한 처절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매매에서 돈 벌 것 같으면요. 주식시장이 재벌 천지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어수란 곳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기업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덤벼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그 결과가 엄중한가 하는 것이 화요일 한국가스공사가 보여줬는데요. 자, 이걸 보니까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자, 캡티비전 주식인데요. 캡티비전이 월요일 미국 시장에서 엄청 빠졌어요. 엄청 빠져가지고 다들 이게 뭡니까? 뭐 악재 없으니까 맨날 주가 떨어지면 하시는 소리. 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 성공하기 힘든데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안테나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네, 일부 또 담보 쓰고 이런 분 반대 매매가 나갔다 이런 정보가 들어옵니다. 참 이런 거 볼 때 되게 열받는데 뭐냐? 제가 이런 분석한 자료를 뭐 대한민국 누구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데 물론 저처럼 공부를 해서 투자자들께 좋은 정보를 드시는 분들이 해주면 제 종목 아니면 제 내용을 해도 얼마든지 저는 환영인데 저렇게 기업 내용도 공부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단타에 하려는 사람들이 덤비는 건 정말 속상합니다. 최근에 휴먼 테크놀로지도 그런 적 있었죠. 휴먼 테크놀로지 최근 흐름 보면요. 딱 이거 보이더라고요. 이 순간 딱 보이죠. 뭐, 뭐, 뭐,
뭐 3배수, 4배수 구자를 썼는지 모르지만 기업 내용도 공부 안 하고 주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반대매매 나가는 이런 모습들 참 이런 분들은 빨리 주식시장에 물론 이런 분들이 다 네, 깡통 차고 이렇게 나가니까 주가가 또 움직이는데 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눈살 찌푸리는 그래서 참 기업을 제대로 좀 공부한 분들이 제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하지 해주신 거 얼마든지 감사한데 이렇게 기업 내용도 공부하지도 뭐 않으시는 분들이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꼭 한국 가스공사 매매하듯이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정말 좀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기업 내용들 이렇게 분석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캡티비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교 파트너, 제교 그로스 파트너에서 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회사를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이 사진들이 네, 화려하죠. 네, 이 사진들이 화려하고 최고 경영진들이 네, 취임하고 방한한 것까지 제가 다 조사해서 알려드리고 네, 이런 사진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4월 말에 5월 말에 스펙 합병 보고서도 제출되고 이런 것들 제가 다 이런 내용을 보면 자 제가 사모펀드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분이면 사모펀드 하면 ISC가 생각납니다. ISC 월봉을 볼까요? ISC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사모펀드가 2021년 조금 잘라서 한번 볼까요? 100 정도로 보겠습니다. 2021년 7월이죠. 7월. 요 정도? 요때군요. 요때 기존의 대표가 네, 사모펀드에게 헬리오스라는 사모펀드에게 팔았습니다. 물론 자기 지분도 좀 남기고 사모펀드에도 또 돈을 좀 넣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헬리오스라는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이걸 2023년 작년 한 5월 요쯤이죠. 요때 SKC한테 매각한. 결국 사모펀드는요, 이렇게 기업을 싸게 사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비싸게 파는 게 사모펀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그러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사모펀드는 배당도 많이 줍니다. 이런 회사는 배당도 많이 주고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눈이 뻘겋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하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왜냐? 사모펀드는 그렇게 하는 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캡티비전이라는 회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도 이게 사모펀드, 특히 미국의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을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 이게 참 독특한 사례거든요. 그럼 그들이 나스닥에 한국 기업을 인수해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기업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기업이 마음대로 뭐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목적을 본다면 그런데 그런 기업이 지금 주가가 뭐 우리 돈으로 5,500원 지금 시총이 이게 한 2,8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400억 정도 되네요. 1,400, 미국의 시총 1,400억이면 우리나라 140억짜리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제규어 사모펀드가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주가가 5,500원이다. 이거는 뭐 상당히 매력적인 거, 이건 기본 상식적이죠. 물론 앞으로 얼마나 기업 값어치를 올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정말 좀 느긋하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 한 12월경에 여러분은 타임캡슐이다. 12월에 만기되는 적금이다 생각해가지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투자자분 중심으로 보십시오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반대매매 나가고 이럴 때 제가 참 분노합니다. 내가 공부한 주식들을 이렇게 상처를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다. 이게 한국가스공사 같은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도 제가 계속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우리 전자님을 소개하려고 애를 드리는데, 제 또 자료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기업 공부 안 하고 레버리 일으키는 그런 사특한 마음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야,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작년 4월 2차 전지가 한창일 때 13만 8,300원이 고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고점에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차 전지가 다 엉망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지금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데, 웬 대주전자재료는 이런 흐름이 납니까? 이것도 제가 방송 때 많이 설명드렸었죠. 기업 내용 대제주전자재료 리포트 읽어보면 아시고, 그동안 제가 계속 작년 말, 올 초 계속 제가 소재 중심으로 이제는 2차 전지는 소재 중심으로 보십시오. 왜? IRA, 그 다음에 2차 전지적 특성, 전기차에 나아갈 길, 그런 말씀들. 그게 뭐냐? 이 배경을 보면요. 자, 지금 2차전 전기차가 잘 보급이 안 되는 이유, 크게 충전 인프라, 이거는 차로 볼 거는 아니고요. 충전 인프라, 이런 거 빼고, 충전 시간 1시간씩 걸리죠, 1시간. 이건 충전하는데 1시간씩 걸리면 기절할 일이죠. 다음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 이게 문제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실리콘 음극재, 지금 흑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많이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승패가 달린 문제가 실리콘 음극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D램 낸더 수요가 급감해도 HBM 수요가 급증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기차 수요는 둔화돼도 실리콘 음극재는 정말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게 올라도 충분히 있고, 제가 특히 여기 보면요, 종목 리포트 보면 대주전자 재료 리포트 있죠.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 재료 이건데요. 1분기에 많이 늘었죠. 작년 1분기 대비. 아, 그렇군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히 올라갈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응곡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리콘 응곡제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리콘 분말, 실리콘 파우더는 이녹스의 자외선, 이녹스 에코 M, 이 비상장이라서 이녹스입니다. 이녹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NT, 카본 나노튜브 분말은 JO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산재, CNT가 너무 잘 엉겨 붙기 때문에 안 엉겨붙게 하는 분산재는 나노 신소재가 만들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품은 실리콘이 팽창을 좀 억제하는 코팅하는 역할을 하죠. 코팅이 이렇게 실리콘 산화물로 코팅하는 방식이 있고요. 탄소로 코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을 갖고 있다. 물론 한솔 케미칼도 있습니다. 한솔 케미칼은 코팅 중에 이건 탄소 코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우리가 지금 대주전자로 착착 바톤이 이어가겠죠. 대주전자는 최근에 보면 나노 신소재가 좀 또 두각을 내몰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지금 기관들이 꾸준히 그동안 사왔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고개를 들면서 최근에 기관들이 사죠. 이렇게 이제 바통이 착착 이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JO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 매수는 없고요. 이녹스 같은 경우는 역시 고개를 드는데 역시 최근에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군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님들은 지금 메모리 수요가 줄어도 HBM이 급증하는 것처럼 전기자 수요는 둔화돼도 실리콘 응곡제. 그래서 그동안 하 대표가
소재 노래 부르는 이유를 알겠구나. 원래는 또 엔캠 중앙첨단 소재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올랐죠. 그것도 다 대표적인 소재죠. 제가 IRA 수혜자라면 엄청 많이 말했는데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저는 주가가 오르면 잘 언급 안 합니다. 안 올랐을 때, 네, 남들이 팽개치고 저는 주가가 빠질 때 입맛을 좀 다시는 성격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이 이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대주전자를 비롯해서 분위기를 잡으면 양극재, 셀 업체들 이런 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들도 적어도 하락을 좀 멈추면서 혹은 좀 반등을 하면서 이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1분기 뭐 공포스러운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쭉 빠졌는데 이제는 그 1분기가 끝났으니까 좀 숨을 돌릴 때죠.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에 활력소가 좀 될지 이걸 좀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 너무 반가운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5월 24일 날 이날이죠. 블룸버그가 엔비디아의 승인을 얻는데 실패했다. fail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실패했다. 이러는 바람에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쭉 나왔죠. 그 바람에 유가증권 시장에 또 외국인 매도가 쭉 나왔죠. 그런데 오늘 시장 끝나고 젠슨 황 CEO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테스트 실패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적다 바로 아니다. NO!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여러 삼성전자가 불쑥 솟았는데요. 자, 그러면 블룸버그의 보도는 오보네요. 오보. 그러면 외국인들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매도는 안 할 거고 팔았으니까 매수하겠죠. 그리고 보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P 글로벌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하면서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쪽도 이제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 그러니까 팔 만큼 팔았다, 많이 묻다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심리적으로. 근데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또 2차 전지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삼성전자 발호재가 2차 전지도 그동안 삼성전지도 약했지만 2차 전지도 약했는데 이들이 이제 좀 당분간 이번 주 후반까지 반등 장세를 좀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신에 오늘 장 보셨듯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좀 화장품이나 식품 이런 것들이 좀 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나 이런 게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좀 땀 좀 닦고 대신에 그 틈에 삼성전자와 2차 전지 그동안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쭉 밀렸으니까 좀 반등 좀 하고 좀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반등하고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는 좀 소외되었던 삼성전자 2차 전지들이 좀 반등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화장품이나 식품들 등등 그런 종목들이 다시 고개를 내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정도는 반도체 관련은 좀 삼성전자의 공급망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낸드가 이번에 수출이 좋았어요. 그래서 낸드는 또 요런 DS나 TCK 다 기업들 리포트 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여전히 대주전자들을 바통이 이제 쭉쭉 하는지. 다음 바이오 제약도 이번에 오스코텍 유한양이 이래 좀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ASCO에서 지금 리브리반트와 레이저 티닙의 병용 임상에 대해서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다른 길, 주가가 하락할 때 굉장히 입맛을 다시는 성격이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는 좀 냉담해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동해가스들이니까 올라갈 때는 저는 좀 냉담하고요. 네, 캡티비전처럼 저렇게 일시적 수급에 의해서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입맛을 다시는 그래서 우리의 전자임도 마찬가지 주가 떨어지면 뭐 악재 없냐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인을 따져보시고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때는 입맛을 다시려는 노력을 늘 하신다면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남 따라가면 상투입니다. 남과 다른 길을 가고 좀 노력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 7일 녹화 방송은 없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 녹화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